안녕하십니까. 병원 상담 실장 강의를 맡게 된 최보민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병원 상담 실장 강의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보게 될 텐데요. 병원 상담 실장 강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필드에서 병원 상담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이 실무자 선생님들부터 내가 이제는 병원 상담 실장에 대해서 한번 좀 욕심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까지 모두 이 강의를 수강하시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얻어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원 상담 실장 교육은 총 25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1강 보세요.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 병원 서비스의 이해부터 보시게 되면은 상담, 그쵸? 병원 상담 실장님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 상담을 주로 이제 많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상담에 대한 기본 지식과 이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병원 상담 실장님들은 이미지, 그렇죠? 이 병원의 이미지로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10강 보시게 되면 이미지 메이킹과 같은 부분도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자주 쓰이시게 되는 병원 의학 용어라든지 그리고 문서 업무를 수행할 때 좀 더 편리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문서 작성과 상담 일지에 대한 강의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쭉 보시게 되면 그렇죠. 우리는 사람을 상대로 하다 보니 아무래도 감정 노동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심리까지 좀 다룰 수 있도록 알차게 강의를 구성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25강 저만 믿고 따라오신다면 이 병원 상담 실장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라고 자신감을 가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과 특성입니다. 병원 상담 실장의 중요성이 갑자기 왜 대두되었냐는 거죠. 그렇죠? 병원 경쟁이 치열화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특히 도시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사실 길거리마다 의원이고 병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병원 경쟁이 굉장히 치열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병원들이 이제는 환자들을 우리의 병원으로 오게 하기 위해서는 특히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서비스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인물이 누구냐 봤더니 병원 상담 실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상담 실장의 이 중요성이 이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맞게 계속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공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어요. 그렇죠? 서비스를 실제로 제공하는 이 의료진 그리고 환자와 긴밀하게 상담을 진행하게 되는 병원 상담 실장님 이런 분들의 중요성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이 확산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 병원 의료의 성격이 좀 많이 변화되고 있죠. 예전에는 환자가 단순히 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병원을 방문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굉장히 막 어려워했다면 이제는 나를 좀 고객으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좀 진솔되고 굉장히 좀 친근감 있고 그리고 나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제 많이 발걸음을 옮기시기 때문에 고객 중심의 서비스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객 중심 서비스 개념이 확산되고 병원 경쟁이 치열화되고 제공자의 중요성이 강조되다 보니 우리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성이 높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훌륭한 고객 응대 서비스는 우리 병원 이미지를 개선할 수도 있고요. 홍보 효과를 획득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병원 상담 실장의 자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전반적인 진료 특성을 이해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본적인 의료 지식을 보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렇죠. 전반적인 진료 특성이라든지 의료 지식이 없다면 환자와 심층적인 상담, 면담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반적인 진료 특성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입니다. 내가 이 의료 서비스 현장에서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셔야겠죠. 그렇죠? 환자는 사람이죠. 특히 좀 어디가 불편하고 아파서 찾아오는 굉장히 좀 신경적으로 예민하실 수도 있고 신경 쇠약인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혹은 내 신체에 대해서 좀 더 개선점을 찾고자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단순한 응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고객 응대 기술을 충분히 습득하고 병원 안에서는 조직 관리 능력도
갖추어서 그것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병원 상담 실장님들은 많은 환자분들을 대면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병원 내에서 실제적으로 연차가 좀 높으신 분들이 아무래도 실장을 같이 겸임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 관리 능력도 함께 갖추셔야 된다는 거, 이거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의료진과 고객의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중재하고 의료진에게 혹은 고객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환자와 심층 면담을 하고 이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의료진에게 정보를 전달해야 될 때도 있고 혹은 의료진이 말하는 내용을 우리가 환자에게 전달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죠. 다섯 번째입니다. 환자의 중요 정보를 기록하고 관리할 수 있는 환자 정보 차트, 이 활용 능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여섯 번째입니다. 관련 실무 경험과 학습 능력을 잘 보유하고 있는 자라면, 그렇죠, 병원 상담 실장의 자격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을 지금 보시게 되면 나는 저런 자격을 잘 갖추고 있지 못한 것 같은데요 라고 겁먹으실 필요도 없으십니다. 저랑 25강을 함께 진행하시게 되면서 이 세부적인 내용들을 전부 다 학습하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5강까지 수강을 하신 여러분들은 이미 관련 실무 경험, 이거는 이제 필드에서 좀 더 쌓으셔야 될 수도 있겠지만 학습 능력을 보유하는 것으로는 충족된다라고 이해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다음입니다.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죠. 앞서 보시게 되면 의료 기본 지식이라든지 진료 특성, 학습 능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갖추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환자 상담을 진행하시게 되겠죠. 그렇죠? 전화나 이메일과 같은 것들로 지속 관리를 수행하게 되실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직원 교육도 필요하겠죠. 그렇죠? 관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직원 교육이 필요하고요. 네 번째입니다. 병원 홍보를 위해서 이미지 개선이나 마케팅 전략이 좀 필요할 때도 있으세요. 그래서 크게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로는 이 네 가지가 중심 업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병원 상담 실장이라면 좀 갖추어야 될 기본 소양이 뭘까입니다. 자, 이 부분은 여러분, 나의 기본적인 소양, 이미지, 분위기는 한순간에 나오는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사실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내가 업무 필드에서 일은 열심히 하고 있지만 사실 환자에게 좀 전문적인 이미지나 나의 이 분위기, 좀 병원 이미지에 걸맞는 이미지를 수립하시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기본 소양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노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첫 번째입니다. 적절한 상황 판단 기술 능력이 필요합니다. 자, 갈등이나 문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잘 갖출 수 있도록 평소에 이것을 신경을 쓰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합니다. 이 사람이 실제로 어디가 이렇게 불편해서 우리 병원까지 찾아왔을까? 그리고 지금 이 대화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 사람의 심리나 마음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인간에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하겠고요. 네 번째는 기본적인 의료 상식이나 진료의 특성을 이해하는 거 중요하시고요. 다섯 번째는 책임의식입니다. 그렇죠? 아니, 나도 병원에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인데 무슨 책임의식까지 가져야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만 여러분, 책임의식이라는 것을 가지는 순간부터 내가 내 일에 좀 더 몰입하는 순간부터 나의 역량은 발휘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 나도 어차피 뭐 고용돼서 일하는 직원이니까 이만큼만 해야지 라고 사실 접근하시면 여러분들 안에 숨겨져 있는 역량이 최대한으로 발휘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책임의식, 성실성 이런 것들 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직원 관리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이나 관리 기술에도 신경을 써주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병원 상담 실장의 업무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업무들에서 좀 더 세분화 시켜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쵸? 환자나 의료진과 의사소통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필요사항을 잘 이해하고 의료진에게 전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병원과 의료진의 입장을 또 환자에게 전달을 해서 이렇게 이해시킬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필요합니다. 환자의 불만, 갈등 상황 발생했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이 필요한데 그때 그 대처 능력의 핵심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커뮤니케이션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요. 직원 면담,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또 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 지금 필드에 있는 많은 환자들을 상담하는 것도 가끔은 너무나 벅찬데 또 우리 조직 내에 있는 직원들끼리 갈등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관리자 역할을 함께 수행하고 계시는 우리 병원 상담 실장님께서 이 갈등을 잘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불만 고객, 우리 직원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어떻게 의사소통 능력을 함양하면 좋을지는 우리 강의 내용에 계속 나오게 되니까요. 네,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도 필요합니다. 자, 병원 상담 실장의 가장 중심 역할은 어떻게 보면 병원에 찾아오는 환자분들을 상담하는 역할도 있겠지만 그렇죠? 그 상담을 잘하게 되면 얻을 수 있는 2차 효과가 뭘까요? 내가 상담했던 고객이 다른 새로운 고객을 소개시켜 주기도 하고요. 나와의 상담에서 되게 감동을 좀 받고 좋은 이미지를 얻어가신 분들이 온라인이나 SN상에서도 홍보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병원은 계속해서 지금 체인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업무 역할을 잘 수행해 주시게 되면 사실은 마케팅이나 홍보 효과는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본 소양을 계속 갖추실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함양하시고 내가 진심을 다해 고객을 대하게 되면 이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는 사실 따라오게 됩니다. 자, 어쨌거나 여러분은 이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에는 마케팅이나 홍보 업무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입니다. 이제는 병원이나 병원 서비스의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서 혹은 의원에서 종사를 하시게 되면 사실은 그 외래 환자, 입원 환자에 대한 특성을 잘 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의 종류 정도는 알아두셔야 내가 상담하게 될 고객이 누군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겠죠. 자, 보십시다. 의료기관의 종류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처럼 의원이라고 붙어있는 이 의료기관은 주로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래 환자는 그쵸 입원하지 않고 통상적으로 어떤 불편함이 있을 때 진료 시간에 내원하는 고객들을 의미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외래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거. 그리고 조산원은 이제 신생아나 임산부를 대상으로 교육이나 상담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자, 그 다음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과 같이 병원이라는 이 의료기관은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사하는 곳이 그리고 내가 종사할 곳이 의원이냐 병원이냐에 따라서 내가 대하게 되는 환자들의 특성이 좀 다르다는 거 이걸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병원의 구분입니다. 30병상 이상이면 보통 병원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걸 이제는 이해하셨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100병상 이상이면 종합병원이라고 하고 그 이후로는 진료 과목의 개수에 따라서 이제는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는 진료 과목이 7개 들어가는 것이고 300병상이 초과되면 진료 과목이 9개 정도는 있는 병원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우리 병원 상담 실장님들의 활동 영역 한번 보실게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한의원과 같은 의원들부터 병원까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이러한 다양한 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 이거를 잘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자격증으로 여러분들이 많은 지식을 가지고 가시면 충분히 이런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좀 수행하는 핵심 인물이죠. 그렇죠? 병원 상담 실장님들은 병원에서 병원 의료 서비스를 잘 이해하고 계셔야 상담, 고객 유지, 마케팅 다 활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 의료 서비스의 성격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무형성입니다. 그렇죠?
무형성이 뭐죠? 잘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한마디로 형체가 없어서 눈에 보기도 어렵고 만질 수도 없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자는 그래서 이 의료 서비스라는 걸 내가 뭔가 잘 받은 건가? 이런 막연한 불안감이나 부담감을 느낄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질성이 있죠. 자, 병원 상담 실장님들이 수행하는 이 상담의 스킬이라는 것과 자,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우리 다른 신규 선생님들께서 수행하는 이 상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는 이질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의료 서비스는 동시성이 있어요. 내가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그 서비스는 생산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는 소멸성이죠. 그렇죠? 의료 서비스는 저장도 되지 않고요. 또 이것을 얼마나 원하는 사람이 있을지 수요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는 혹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 의료 서비스의 성격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아, 내가 제공하는 서비스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굉장히 주관적인 것이어서 환자들마다 다른 반응을 보일 수도 있겠구나. 내가 이런 것에 좀 더 염두를 해둬야 되겠구나. 자, 그러면 이 서비스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건데 어떻게 환자에게 우리 의료 서비스를 평가해달라고 할 수 있을까? 아,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에 설문조사를 통해서 한번 환자의 마음을 들어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넓게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셨으면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의 성격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입니다. 병원 의료 서비스의 그럼 이 제한들, 제가 앞서 말한 제한들 있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병원에 들어갔을 때 뭐는 보이죠? 그쵸? 깔끔한 병원 분위기, 쾌적한 시설, 병원에서 나오는 고급스러운 뉴에이지나 클래식 음악, 이런 것들은 충분히 공간을 마련하고 환경을 개선하면 환자가 체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공간 조성이 중요하겠고요. 병원 제공을 하셔야 되는 순간에 이 치료 과정 있죠. 이것들을 단순히 말로 설명하기보다는 시각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되세요. 그래서 환자분들에게 막 열심히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환자 입장에서 환자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보조 매체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패드로 이제 전자적인 동영상이나 이미지를 보여주시게 되면 그쵸? 너무나 뭔가 전문적인 설명을 받은 것 같고 환자도 실제로 뭔가 보고 좀 더 들었다는 자극이 되시기 때문에 좀 더 좋은 반응을 보이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리고 봅니다.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업무 태도 필요할 것이고요. 정확한 정보나 객관적인 정보를 활용해서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병원 이미지 형성의 제일 큰 중심은 누구죠? 그쵸? 그 중심 역할은 우리 병원 상담 실장님이 하시지만 나머지 직원들의 태도 자체가 이미 병원의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신경 쓰셔야 돼요. 그리고 처음과 마지막,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병원 서비스입니다. 첫 번째, 이 서비스 마인드는 어떤 것이냐면요. 내가 대상자에게 어떠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제일 효율적일 수 있는지를 고려해 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대상자의 연령, 성격 유형, 문화 등을 고려해서 대상자의 속도에 맞게 내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바로 서비스 마인드입니다. 이분이 지금 남자인지 여자인지 고령의 노인이신지 아니면은 젊은 흔히 말하는 MZ세대라고 하는 이 젊은 연령층인지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사람의 상황과 속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상담을 시행해 주어야 고객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병원 상담 실장님의 이미지도 좋아지고요. 더불어서 병원의 이미지까지 좋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입니다. 고객 맞춤 응대 중요합니다. 내가 고객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태도로 접근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뭔가 잘 알고 있는 거를 상대에게 알려주다 보면 마치 이분이 노인분인데도 어린아이에게 설명하듯이 설명하는 경우가 덜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되고요. 고객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응대가 필요하고요.
보호자로 동행한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은 보통 보호자랑 같이 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산부인과를 예로 들면 사실은 이렇게 몸에 예를 들어서 뭔가 임신을 했거나 내가 지금 말하지 못하는 어떤 내용이 있는데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그거를 잘 이야기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환자와의 좀 더 뭔가 심층적인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딱 느낌이 드실 때는 보호자와 잠시 분리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성년이기 때문에 엄마와는 이 내용을 공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이런 이후에 이제 상담을 좀 진행하고 보호자와 다시 면담이 이루어지면 전혀 모르고 넘어가서 이렇게 해가 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 같이 공유해서 긍정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는 거죠. 그래서 간혹 미성년과는 따로 좀 상담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람, 그쵸? 우리 상담 실장님의 업무 태도 너무 중요하죠. 전문적인 지식 중요합니다. 전문적인 상담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요. 말하고 있는데 이에 막 고춧가루가 끼어 있다든지 간혹 그런 경우 있어요. 점심 먹고 이제 나와 있는데 환자분을 막 쭉 앉아 계세요. 마음이 급해요. 그래서 막 환자를 급하게 대면하다 보면, 그쵸? 간혹 이런 안 보여도 될 이미지를 보여드리기도 하는데 이런 게 사실 이미지에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돼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위생 상태라든지 나의 복장 그리고 나의 이 지금 태도, 상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점검하셔야 돼요. 자,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바이러스 확산이나 이런 독감 유행철 같은 경우에는 또 마스크를 쓰게 되기 때문에 좀 부담감이 덜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마스크를 또 벗어야 되는 경우들도 간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의 이미지나 나의 태도나 내 위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이거를 잘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고객 서비스 매뉴얼 확인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고객 서비스 매뉴얼을 살펴보시게 되면 대상자를 배려할 수 있는 공감성을 확보하시고요. 고객의 가까이에서 내가 고객이 요구하는 것을 기꺼이 돕겠다는 이 대응성을 잘 확보하셔야 되고요. 자, 눈에 보이지 않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니 여러 가지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시설, 그리고 내 이야기를 털어놓을 만한 안전한 환경 조성은 어렵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서비스의 무형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유형성으로 확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입니다. 기본적인 관계 수립을 위해서 신뢰성이 필요하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나의 신체나 혹은 나의 심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돼요. 자, 이 병원에 지금 내 신체를 맡겨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신뢰성이나 아래 보시게 되는 확신성은 너무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 상담 역할을 하시는 우리 병원 상담 실장님께서 환자에게 충분한 신뢰성이나 우리 병원을 믿으셔도 된다는 확보성, 이것을 잘 획득하실 수 있도록 중심 역할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1강을 진행을 해보았는데요. 그렇죠? 1강 동안 여러분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병원 상담 실장의 역할은 무엇이고, 서비스 마인드는 이러한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이나 환자의 중간에서 의사소통을 하셔야 되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의사소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이런 것들을 아시게 되셨습니다. 자, 남은 24강도 저와 함께 열심히 달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저희 다음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